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올려놓은 그 생선, 혹시 무심코 골랐던 그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즐겨 먹던 생선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비 수백만 원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단 한 가지 생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잃었던 집중력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 힘 채널의 이영수입니다. 42년간 내과 전문의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생선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생선은 건강식의 대명사로 여겨지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 그 생선이 오히려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을 호소하시던 분들, 그 원인이 생선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왜일까? 생선은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니까요. 하지만 그 생선이 어떤 바다, 어떤 강에서 왔는지, 어떤 물질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생명 물론 병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애를 먹죠. 면역력도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변화는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난 괜찮아 라며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이 시기에 먹는 음식, 특히 생선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생선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다나 강에서 자라는 생선은 중금속, 기생충, 세균, 잔류약물, 나트륨 같은 물질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를 잘 처리했을지 몰라도 65세 이후엔 이 물질들이 몸에 쌓여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금속인 수은은 신경계와 신장을 공격하며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생충은 소화기 질환을 물론 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죠. 양식 생선에 남아있는 항생제나 호르몬은 장 건강을 망치고 당뇨나 고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자꾸 깜빡이지? 같은 작은 신호만 나타나죠.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 안엔 독소가 쌓이고 질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식중독 사망률은 젊은 층보다 15배 높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생선의 중금속이 노인층의 심장병, 신장질환,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죠. 그래서 생선 선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을 공개합니다.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가 왜? 하실 분들 많으시죠? 참치는 건강식의 대명사로 특히 캔으로 간편히 즐길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엔 이 참치가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어르신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치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이 흐릿해지고 걸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단순한 노화라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6배, 신경계 손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참치가 문제일까요? 참치는 바다의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생선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이 참치 몸에 쌓이는 생물 농축 현상 때문이죠. 미국 FDA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은 평균 0.5에서 1.5mg으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은은 신경계, 신장, 뇌를 공격하며 초기에는 손발 저림이나 피로감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면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치캔의 또 다른 위험은 히스타민 중독입니다. 참치에는 히스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보관 상태가 나쁘면 이게 히스타민으로 바뀝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65세 이후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심각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게다가 참치캔은 BPA라는 환경 호르몬을 포함해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당뇨병과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참치를 끊고 해독 치료를 병행한 지 6개월 만에 혈중 수은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말도 또렷해졌죠. 가장 평범해 보였던 참치가 가장 큰 독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기억하세요. 자연산 참치, 참치회, 참치캔 모두 65세 이후엔 피해야 할 생선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민물고기입니다. 붕어찜, 매기 매운탕, 가무치탕, 몸부신 음식으로 사랑받는 민물고기들이죠. 하지만 이 생선들은 기생충, 중금속, 세균이라는 3중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69세 여성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 가무치 매운탕을 자주 드셨는데 복통과 황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서 간디스토마 알이 다수 발견됐고 간 기능 수치도 심각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민물고기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 살아남을 정도로 강력하죠. 특히 회로 먹거나 덜 익히면 기생충 알이 몸으로 들어와 간이나 폐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는 복통이나 설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경환, 담관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은 매운탕, 회, 조림으로 우리 식탁에서 친숙한 생선이죠. 담백한 맛 덕분에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요. 하지만 양식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 생선은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식품으로 변합니다. 73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 매주 2-3번 양식 우럭을 드셨는데 폐렴이 걸린 뒤 항생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다제내성균 감염이었고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양식 우럭의 문제는 양식 환경에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우럭을 키우기 위해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인공사료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위험은 항생제 잔류입니다. 양식장에서 우럭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투여받습니다. 이 항생제는 생선 살에 남아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소화기 질환이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엔 장 기능이 약해져 이 영향이 더 심각하죠. 두 번째는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장기적으로 항생제에 노출되면 몸속 세균이 강해져 나중에 진짜 병이 생겼을 때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폐렴이나 요로감염 같은 고령자 질환에서 내성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제입니다. 일부 양식장은 우럭을 빨리 키우기 위해 호르몬제를 사용하며 이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사료에 포함된 색소, 방부제, 화학 첨가물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수입산 양식 우럭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양식장은 수질 관리가 미흡하거나 금지된 약품을 사용할 수 있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국내산 자연산 우럭을 선택하세요.
우럭 자체가 나쁜 생선은 아니에요. 문제는 양식 방식입니다. 65세 이후엔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 자연산 생선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생선은 훈제 연어입니다. 아침 식탁에 훈제 연어를 빵에 올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 단백질,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말에 건강식으로 챙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65세 이후엔 이 훈제 연어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71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볼까요? 이 어르신은 매일 훈제 연어를 드셨는데 몇 달 뒤 혈압이 180에 110을 넘겼습니다. 훈제 연어의 첫 번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소금이 다량 사용되며 100g당 나트륨 함량이 1200mg 이상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죠. 고령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질산염입니다. 색을 선명하게 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데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WHO는 니트로사민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경고했죠. 세 번째는 다환방향족탄 화물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연기 속 유해물질이 연어 표면에 붙습니다. 벤조피린 같은 다환방향족탄 화물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네 번째는 리스테리아균입니다. 훈제 연어는 가열하지 않고 냉장 보관되며 이는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균은 고열, 구토, 심하면 폐렴이나 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겐 치명적이죠. 대부분의 훈제 연어는 수입산이라 운송 중 냉장 관리가 미흡하면 단백질이 변성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훈제 연어는 소금, 발암물질, 세균 감염이라는 복합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연어를 드시고 싶다면 직접 구워 먹고 자연산이나 믿을 만한 냉동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몸에 약이 되는 생선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기름진 생선이라 꺼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65세 이후엔 고등어만큼 든든한 생선이 없습니다. 첫째,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 DHA, EPA가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 중 기억력이 좋아진 사례를 자주 봤습니다. 둘째, 혈관 환경에 탁월합니다. 오메가3는 나쁜 지방을 줄이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수은이나 준금속 함량이 낮아 안전합니다. 고등어는 먹이사슬 하위에 있어 생물 농축 위험이 적죠. 넷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위에 부담 없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78세 김모 어르신은 매주 2-3번 고등어를 구워 드시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셨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활력이 넘치셨어요.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센 불에 태우거나 짜게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죠. 중불에서 천천히 굽거나 조림할 땐 물을 넉넉히 넣어 기름기를 줄이세요.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쉬워 노년식단의 단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치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흰살 생선이죠. 65세 이후엔 위장이 예민해져 더부룩함을 느끼기 쉬운데 삼치는 지방 함량이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감소증 편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셀레늄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셋째, 비린내가 적어 입맛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좋아하죠. 75세 여성분자분은 삼치를 주 2-3회 섭취하며 소화력과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삼치는 중불에서 천천히 굽거나 채소와 함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생선은 조기입니다. 아침 식탁에 구운 조기 한 마리. 익숙한 풍경이죠? 조기는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65세 이후 뼈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첫째, 칼슘과 인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나이 들수록 뼈 밀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커지는데 조기는 뼈를 튼튼히 하고 골절 위험을 줄입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적습니다. 흰살 생선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 위장에 부담이 없죠. 셋째, 고품질 단백질이 근육 유지를 돕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은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조기를 중심으로 식단을 짰습니다. 칼슘과 단백질 덕분에 근육량과 골밀도가 회복되며 움직임이 안정되었죠. 조기는 구이, 조림, 찜 모두 간편히 조리할 수 있어 식탁에 자주 올리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입도 쉬워요. 조기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뼈 건강과 체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자미입니다.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담백한 맛. 65세 이후 건강에 꼭 필요한 생선이죠. 첫째, 고단백 저지방으로 비만이나 당뇨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둘째,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과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셋째, 간 기능을 돕는 성분이 있어 지방간이나 간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소화가 잘 돼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식단 제한이 많았지만 가자미 조림을 주 2, 3회 드시며 혈중 지질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가자미는 비린내가 적고 간장, 무, 대파, 생강으로 조리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도 쉬워 노년 식단에 최적입니다. 좋은 생선도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엔 신선도와 조리법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무조건 익혀 드세요. 회, 특히 민물고기나 참치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생선은 중심 온도 63도 이상, 한 면당 5에서 7분 중불에서 굽거나 찜과 탕은 10분 이상 끓이세요. 둘째, 내장과 피를 깨끗이 제거하세요. 독소와 기생충은 내장과 피에 집중됩니다. 흐르는 물에 내장을 씻고 검은 막이나 핏덩어리를 칫솔로 제거한 뒤 소금물에 30분 담가두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세요. 수입산,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산 생선은 수질 관리나 약품 사용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트나 전문 업체에서 구입하고 포장에 얼음 결정이 많으면 세균 번식 위험이 있으니 피하세요. 구입한 생선은 당일 조리해 드시고 보관 시엔 냉동으로 최대 3개월 이내 섭취하세요. 남은 생선은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음날 재가열해 드세요. 이 원칙만 지키면 생선은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었죠? 생선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혈압이 안정된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냉장고에 참치캔, 민물고기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 식탁 위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인의 힘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해 늘 곁에 있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65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